조희대가 뭐라고 떠들더라도 판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사는 이게 부러졌다 진짜.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9명이 진짜 개혁이다. 정권 바뀌면 니네 진짜 개혁하겠다. 6월 3일 이후 나가라고 그랬어. 그 변호사가 바로 나야. 판사가 부족해서 웃기지 말라고 그래. 이거 들어가는 순간 중요한 왜 이래. 이 부분이 지금 사법개혁을 촉발시킨 게 바로 이 왜 이래 이 부분인데 네. 왜 이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우리 또 미리 적어 놓으셨는데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렇죠. 정치랑 헤어져야죠. 정치랑 헤어져라. 정확히는 정치와 법원의 조직,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의 조직으로부터 헤어져야 돼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좀 해라. 에? 이게 바로 독립이에요, 독립. 눈치 좀 보지 마라. 판사는 독립 아니면 판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아준 사람. 아, 이 부분 바로 사법개혁의 근본인데 아까 처음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헌법 1조 2항의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으니까 사법부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지금 구속을 취소시켜버리고 재판을 특혜를 줘버리고 그니까요. 신뢰가 무너졌잖아 지금. 여기에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하고 완전히 없어졌다. 무신, 신뢰가 없어졌다. 그러면 분립이야, 분립. 너는 쓸 수가 없다. 사법부는 쓸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나아준 사람을 잊지 마라. 국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사법부는 설 수가 없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네요. 저는 이 사법 쿠데타의 시작을 지기현 부장판사의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기소가 된 사람인데 일단 저는 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 좀 이따 설명하고 내란으로 그것도 수괴로 기소가 된 사람을 구속을 취소해줬다? 세계사적으로 있어 본 적이 유례를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시작한 거죠. 맞아요. 그러다가 완성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조희대죠. 사법개혁을 정말 불을 붙이고 휘발유를 뿌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위원의 사태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구속을 취소시켰어요. 어떤 구속이냐? 박세현 검찰의 내란 수괴. 내란 수괴라는 것은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범죄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구속된 사람을 취소시켰어요. 그리고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파면이 됐는데 파면된 사람을 특혜를 줘요. 1회 때는 전면 비공개했죠. 네. 2회 때는 촬영 정도. 그러나 역시 출입은 지하로 들어가겠죠. 오늘 이제 민주시민의 승리인 거예요. 오늘 드디어 이제 헌법 11조이랑 법 앞에 평등 하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죠. 특혜 재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형사소송법 66조를 해석해보면 1항을 해석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으로 계산할 때는 즉시로 해라. 그거 말고 일, 월, 연으로 계산할 때는 초1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 시간을 버린다. 네. 시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제가. 그다음에 단서가 더 중요해요. 분명히 구속기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구속기간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아니 이렇게 똑 떨어지는 규정이 있는데. 아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구속기간은 날 일로 했는데 지금 윤석열에게만 시간으로 했죠. 그런데 공수처장이 지적한 것처럼 좋아 네가 시간으로 했으면 구속 적부심뿐만 아니라 체포 적부심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왜 구속 적부심만 고려하고 이거는 빼먹냐. 둘 다 고려하면 그래도 구속이 적법하다. 아, 뼈 때리는 얘기예요. 네. 또 중요한 건 재구속. 재구속의 권한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법원 실무제요. 판사들의 바이블. 법원 실무제요. 판사들의 바이블을 보면 기소된 이후에는 재구속의 제한이 없어요.
구속 사유가 있느냐, 즉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차고 넘치죠. 그 부분을 일부러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대법원의 판결도 있어요. 대법원의 판결도 구속 기간을 좀 잘못 계산했다. 그래서 구속이 조금 위법한 것 같다, 형식적으로. 그러나 법원의 시간에서는 구속의 사유, 증거인멸의 사유를 다시 한번 판단해서 재구속할 수 있다. 오. 법원의 판결도 지금 위반한 거예요, 지기현 판사는. 기현이. 그럼 검찰에 뭔가 판단을 넘기는 것처럼 한 거는 완전 거짓말이네요. 쇼? 쇼죠. 어. 이거를 간과할 정도면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 될 사람이지. 그래도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치적 중립성.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특혜 재판 관련돼서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특혜 재판 관련돼서는 비교 상대 박근혜 대통령도 파면됐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파면됐어요. 네. 이거는 2016 헌나 1이에요, 결정. 그리고 이거는 2024 헌납 8이에요. 대통령의 지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헌법 66조 사항에 따라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경찰의 수반, 공무원들의 수반.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 74조 1항에 따라 국군 통수권자예요. 군대는 안 갔다 오셨다고 그러더라고. 부동시. 국군 통수권자 두 가지 지위예요. 자, 보세요. 박근혜 탄핵 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국정농단으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탄핵이 됐어요. 그런데 윤석열의 경우에는 제가 이게 계속 강조하는데, 이 판결문을 보면 경찰을 동원했죠. 경찰은 행정부 수반이에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경찰을 동원해서 헌정질서 마비시키려고 했잖아요. 국회는 헌법 제3장 헌법기관이에요. 네. 선관위는 헌법 제7장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이 헌법기관을 존중해야 되는데 무력화시키려고 했어요. 경찰을 동원했어요. 동시에 군대를 동원시켰어요. 분명히 이 헌재 결정에는 국군 통수권자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군대를 시민들과 대치시켰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동원시켜서 병기를 휴대하고 그렇게 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 그게 바로 군형법 5조 반란죄예요. 반란. 그 반란죄의 수괴예요. 반란수계. 반란수괴예요. 그러면 내란수괴이자 반란수괴 두 가지가 되는데, 경찰에 대해서는 내란수괴, 한덕수에 대해서는 내란수괴, 김용현이나 곽종근이나 이진우나 여인영이나 이때는 반란수괴. 두 가지가 겹치는데 이럴 때는 형법의 일반법, 군형법의 특별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 반란수괴다. 반란이에요, 반란. 헌법재판소도 반란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결정 내렸어요. 반란수괴는 법정형이 사형이다. 중요한 건 이와 같이 대역죄인이라고, 대역죄인. 국정농단한 사람은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모습 포토라인에 법정에서 공개를 다 해놓고, 네. 대역죄인은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1회 때 비공개를 했어? 지금 이런 사태라고요. 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대법원의 규칙이 있다고. 대법원의 규칙에 법정의 방청, 촬영에 관한 규칙인데 4조 2항에 보면 피고인 동의 필요 없어. 그때는 오. 그 사건이 공공성이 지대하다. 그래서 박근혜 동의 없이 공개한 거예요. 지대하죠. 그런데 이때는 왜 본인의 동의를 묻고, 욕 나오려고 그러네. 본인의 동의를 묻고 이러냐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진짜. 헌법과 법률 위반. 거기에 하나 더, 지금 깜깜이 재판하고 있어. 깜깜이 재판. 지금 윤석열의 반란수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김용현과 노상원, 이 재판인데 그걸 완전 깜깜이 재판했고, 심지어 거기에 같은 공동정범인 정대령이라고, 공동정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정대력이 말하는 거 여하에 따라서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어. 네. 진술거부권 헌법 12조 2항. 또 하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12조 4항 5항. 그런데 그 담당 변호인을 지규현 판사가 너 나가라고 그랬어. 그 변호사가 바로 나야. 쫓겨나신 거예요? 쫓겨났어. 손 들고 한 2번 이야기했는데 웃으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건 다 헌법 위반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지기현 부장판사는 법관조직법 2조 일단 직무 의무도 위반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고 징계 대상이고 아, 징계 대상. 또 하나 헌법 65조 헌법과 법률 위반 탄핵 대상이야. 그런데 지금 이 사람한테 간 재판이 엄청 많대. 왜 이 사람한테 다 몰아줬는지 몰라? 김용현, 노상원, 뭐 김용군, 기타 뭐 여기 다 있다고 그러대. 왜 이렇게 되지? 특별재판부 있어야 돼. 특별재판부. 좀 이따 얘기해. 특별재판부 있어야 돼. 전국의 법관 대표로 가는 사람이 120명이라고 하던데 그중에 이번에 법관회의 소집할 때 찬성한 사람 26, 반대한 사람 70, 70.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 24. 지금 재판부가 이렇다고. 너무 절망적이에요. 전 정교군이 70. 이래. 지금 국민 과반수는 신뢰를 지금 잃었는데 자기들은 아직도 이러고 있어. 여기다 맡길 수 있어? 지규현 판사가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야. 어떻게 반란수계를 구속을 취소시켜주고 재구속할 수 있는데도 그 기회를 일부러 모른 척 해버리고 재판 특혜 주려다가 민주심한테 두들겨 맞고 불을 붙였지. 지금 사법개혁에 불을 붙였지. 빨리 지규현. 탄핵해야 돼요. 탄핵해야지. 재구속도 해야 되고. 일단 지규현 부장판사가 그래도 똑똑하다면 글쎄 스스로 재구속해야지. 스스로. 자, 이제 조희대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래? 이 부분의 핵심을 한번 좀 짚어봅시다. 그래야 진짜 개혁이다. 이 얘기 해줄 수 있거든. 자, 조희대도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희대의 난. 자, 여기 지기현하고 조희대가 있는데 조희대가 완성하려고 했다. 대부분 재판하는 걸 한번 좀 봅시다. 4월 22일 날 배당을 했대요. 소부에 배당했대. 그리고 2시간이 지나서 전원합의체로 직권으로 회부했대요. 그리고 이날 1회 심리를 했대요. 요렇게. 이날. 네. 그리고 이틀 후에 2회 심리를 하고 끝냈어. 지금 배당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배당이 돼야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이게 6만 쪽인지 7만 쪽인지 모르겠는데 배당이 돼야 그때부터 권한이 생기는데 도대체 이 길어야 48시간? 48시간도 안 될 텐데 어떻게 6만 쪽, 7만 쪽을 볼 것이며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어? 그런데 다 안 읽어도 된다? 도덕성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 다 안 읽어도 된다? 여러 번 읽어야지.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고민해서 판단을 해야지. 그래놓고 4월 29일 날 선고기일 정하고 5월 1일 날 파기 환송. 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야. 이날 똑같은 날인데 요거 배당하기 전에 뭐 했냐면 이거 했어.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을 지정했어. 아니 회부도 안 했는데 먼저 기일을 지정했다고. 기일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 3월 31일 배당도 안 됐는데 배당 전에 사건 재판부를 정했어. 배당도 안 됐는데 이 배당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부터 심판권이 설정되는 거야. 심판권이 설정돼야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라고. 그런데 배당도 안 됐는데 누구에게 지금 이 기록을 보라고 한 거야? 위원이야. 이게 왜 위원이냐면 헌법 102조 1항에 보면 대법원에 작은 부를 둘 수 있다. 소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 1부, 2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전에 계속 얘기하는 헌법 103조에서 말하는 두 번째 이 독립. 이 소부에 독립해서 심판권이 있어. 대법원장 조희대로부터 독립해서 심판권이 있다. 조희대가 뭐라고 떠들더라도 독립해서 심판권이 있다고. 네. 여기 더 중요한 거. 법원조직법. 이건 법률이야. 법률. 국민의 명령. 법원조직법 7조. 이건 기가 막혀.
이 7조는 기가 막혀. 7조 1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법원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전원 합의체로 네. 그렇게 심판한다. 원칙이야. 근데 대법원 사건이 너무 많어. 어떻게 다 3분의 2씩 모이냐. 그러니까 단서를 만들었어. 대법관 3명 이상. 그게 소부야. 3명 이상. 근데 중요한 문구가 먼저 심리해야 돼. 먼저라는 단어가 있어. 먼저 심리를 해본 다음에 일치해. 거기 있는 사람들 일치해. 그러면 재판할 수 있어. 네네네.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 보자고. 배당했어. 2시간도 안 됐어. 전원 합의체로 직권으로 회부해버렸어. 배당하고 2시간이 안 됐으면 이게 심리가 됐을까? 아니요. 이 심리권은 헌법 102조 1항, 헌법 103조에 따른 헌법상의 심리권이야. 헌법상의 심리권을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위반한 거야. 판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사는 이게 부러졌다 진짜. 어? 판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되죠. 독립이야 독립. 이거 잃어버리면 판사 아니야.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9명이. 사법부 존립의 근거가 103조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했을 때 존립하는데 헌법을 위반해버리면 그건 재판도 아니잖아. 사법부가 존립할 근거를 자기들이 무너뜨리면 그 뭐야. 그니까요. 사법부인데. 그래서 심각하다고 이 부분이. 자, 또 하나. 이건 더 기가 막혀. 이번엔 대법원의 존립 근거. 이제 사법부의 존립 근거는 헌법 103조고 대법원의 존립 근거. 그게 뭐냐? 형사소송법 383조야. 이것 때문에 어느 방송에 나갔다가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왜 민주진영에 있는 변호사들하고 싸움질하냐.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너무 축소해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순간 화가 났어. 이거는 대법원의 존립의 근거야. 대법원을 상고심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법률심이라고 나오는 거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법률심 설명을 해줄게. 이걸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 우리 아마 학교 다니면서 배웠을 걸. 3단 논법. 이 3단 논법은 뭐냐면 대전제가 있어. 그리고 소전제가 있어. 그리고 결론을 내는 거야. 자, 이번에 허위사실 공표죄. 그걸로 예를 들면 대전제는 뭐냐면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다. 이 법률을 찾는 거야. 이게 대전제야. 자, 이 법률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대전제야. 네. 소전제는 뭐냐? 사실을 확정하는 거야. 사실을 확정한 다음에 결론은 적용이야. 적용. 이렇게 적용. 이게 3단 논법이야. 여기서 사실의 확정 이 부분이 중요한데 원칙적으로 1심 지방법원과 항소심 고등법원 항소심이 최종적으로 사실을 확정하는 권한을 갖는 거야. 대법원은 야 법률 제재로 찾았어? 대전제. 그게 법률심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법률 제대로 적용했어? 이게 법률심이라고. 이게 법률심이라고. 처음 알았어요. 이거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이거는 항소심에서 끝난 거야. 그래서 법률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무 이해가 돼. 그러면 2심에서 이거 무죄 나왔던 게 엄청 큰 거였네요? 당연하죠. 그런데 4호에 예외를 뒀어. 뭐냐면 사형 선고됐어. 네. 무기징역이 선고됐어. 10년 이상이 선고됐어. 너무 중형이잖아. 네. 그때는 예외적으로 4호에서 이때는 사실 부분에 중대한 오인이 있냐라고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건드릴 수 있어. 예외적으로. 그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네. 그리고 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정형도 5년 이하야. 3천만 원 이하라고. 적용될 수가 없다고. 여기에 적용될 수가 없어. 전혀 적용될 수가 없어. 그러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지. 항소심에서 사실을 확정했어. 김문기 관련돼서는 그건 행위가 아니고 의견이다. 의견. 조작, 그건 평가 의견이다.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돼서 공무원, 그거는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정,
의견이다, 의견. 행위가 아니다라고 사실을 확정하면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대법원이 건드릴 수 없는 범위의 거를 뒤집어 버린 거네요. 그래서 대법원의 존재 이유이자 근거인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면 대법원이 무너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대법원. 그래서 진짜 개혁에서 얘기해 줄게.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래 버리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 버리면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재판을 제외하고를 제외하자.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하자. 그 명쾌해요. 논의가 나오는 거야. 이 조이대가 한 거는, 이 조이대 대법원장이 한 건 첫 번째는 정상적인 헌법상의 소부의 심판권을 침해했고, 그 다음에 대법원의 존립 근거인 형사소송법 383조 법률심만 해야 된다고. 사실심을 건드릴 수가 없다고. 이거는 항소심 무죄의 사실 확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전면 수정해버리고 증거관계를 다시 판단해버리고 할 수 없는 권한 없는 판단을 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다고 그때 내가. 진짜 이해됐어요. 법률시 사실심 이게. 자, 세 번째는 뭘 잘못했냐. 이름만 전원합의체야. 전원합의체를 하는 경우는 우리 법원조직법 7조 1항 1항. 그 각호에 보면 명령과 규칙이 헌법에 위반됐나? 법률에 위반됐나?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해야 하나? 소부에서 판단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통상적으로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때 이때 주로 많이 전원합의체를 한단 말이야. 통상적으로는. 근데 이번에는 이 법리를 바꾼 게 아니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법리를 바꾼 게 아니라고. 그러면 뭐야? 기존 법리를 하는 거야. 기존 법리. 그럼 그 기존 법리가 뭔데? 있어.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2018 헌바 233 결정이야. 헌바 233. 이거 되게 중요한 결정이야. 그리고 대법원에도 있어. 대법원에도 전원합의체. 이것도 전원합의부고 2019 도 13328 판결이 있어. 이렇게. 자, 뭐라고 했냐면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야.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을 지금 놓쳐서는 안 돼. 그건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이지. 헌법 10조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 국가는 이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거야. 기본 원칙이. 그다음에 이거는 범죄잖아. 범죄는 죄형 법정주의 명확해야 되고 형벌의 처벌은 겸손해야 돼. 그게 헌법이야. 무죄 추정의 원칙도 그래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기존에 따르면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는 명확해라. 명확성의 원칙. 허위 사실인 게 명백해야 돼. 누가 봐도 명백해.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 해석의 여지가 없어. 그렇게 좁게 본다고. 두 번째, 보충성, 과잉금지 원칙.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걸 왜 처벌하냐? 선거의 공정성이라고. 그렇잖아. 선거를 공정하기 위해서 처벌하는 거잖아. 그러면 보충성이 무슨 말이냐면 모기 보고 대포 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 선거의 공정성은 당선된 사람에게 더 공정성의 의미가 크겠어? 낙선된 사람의 그 의미가 더 크겠어? 당선이잖아. 필요성이 없어졌잖아. 낙선이면. 선거의 공정성을 이 사람한테 논할 여지가 1도 없잖아. 취지가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잖아. 낙선자한테 무슨 선거의 공정성을 얘기하냐. 그렇죠. 이게 바로 헌재 결정이고 이 대법원 결정. 이건 더 중요해. 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해서 재밌다. 하나는 뭐냐면 허위 사실은 전체 맥락으로 판단하라는 거야. 이게 중요해.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장, 거기 나와 있는 문구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으로 판단한다는 거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표현의 다의성을 인정한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최대한 보장해. 정말 명백한 것만 처벌하는 거야. 이거야 기존의 법리가.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라. 형사소송법 307조 1항. 사실은 뭐? 증거로서 인정할 수 있을 때 사실이라고 그래. 의견은 뭐냐? 이 사실에 대한 평가. 나는 이런 평가를 내려. 주관적 의견, 평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진이 이만큼인데 그중에서 김문기 사람들 요만큼만 잘랐어. 네. 조작이야. 아, 나는 사진 이거 이대로 내야지. 이렇게 자르면 어떡하냐. 아, 나는 그렇게 평가한다고. 의견.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 명확하지가 않다고. 표현의 다의성. 그리고 공문이 있었대잖아. 그렇죠. 공문이. 국토부의 공문이. 인사적인 불이익을 줄 것 같은. 그러면 그 공문을 보고 내 주관적인 감정. 아, 나 압박받는 것 같아. 협박받는 것 같아. 아, 그거는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그렇죠. 항소심이 딱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항소심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세 번째. 허위사실이라고 명확하지가 않잖아. 네. 이때는 함부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지 마라. 그거는 헌법 10조 기본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다. 그러면 이 기존 법리에 따르면 항소심 판단이 맞고 대법원의 반대 의견이 맞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 다 봤잖아. 조희대가 그 판결문 읽는 거, 손 떨면서 읽는 거. 그때 뭐라고 그랬어? 허위라고 그랬잖아. 허위. 그쵸. 허위다. 그거 사실 판단한 거야.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대법원의 존립 근거가 형사소송법 383조 법률심인데 너희들 법률심 하라고 이런 사법 구테타를 일으켰다. 조희대가.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설명하려고. 아니 진짜 쉬워요. 이거 법률심, 사실심 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서 그 권한의 범위가 넘어선 건지 그런 건 몰랐어요. 원래는 그 가치 판단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대법원의 존립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383조를 무너뜨리면 대법원이 필요 없는 거죠. 그거 근데 알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한 거네요, 사실심을. 구테타지. 진짜 구테타라고 쿠데타네요. 하는 거지. 그렇지. 구테타. 이거 아는 사람들은 구테타지. 내가 이 얘기 했더니 그 모 방송국에서 저쪽 보도 나왔고 사실심 얘기는. 난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네. 대법원이 자기 존립의 근거를 무너뜨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